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혈연으로 맺어진 끈끈한 정? 아니면 이익으로 계산된 관계? 73세 김순자 할머니의 충격적인 복수극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40년을 살아온 할머니.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힘으로 큰아들 민수와 딸 미영을 키워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싸서 지하철역에서 팔고 밤에는 사무실 청소를 하며 자식들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죠. 하지만 치매 진단을 받은 그 순간부터 할머니의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3개월간의 완벽한 연기 끝에 기다리고 있던 것은 자식들이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반전이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인생은 오직 자식들을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7살 때 폐렴에 걸렸을 때는 치료비 마련을 위해 친정 어머니의 금반지까지 팔았습니다. 밤새 병원 복도에서 기도하며 지새웠죠. 딸 미영이 고등학교 때 영어 과외를 받고 싶다고 했을 때는 새벽 3시까지 분식점에서 설거지를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민수가 대학교 4년 등록금을 걱정할 때는 몸이 아파도 하루도 빠짐없이 청소 일을 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파도 말이죠. 미영이 결혼할 때는 5년간 모은 적금을 모두 털어서 혼수 비용을 마련해줬습니다. 자신은 10년 된 옷을 입으면서 말이에요. 손주들이 태어나면 더욱 헌신적이었습니다. 첫째 손주 지민이가 아토피로 고생할 때는 6개월 동안 매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둘째 손주 서연이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 용돈을 모아서라도 레슨비를 대줬죠. 하지만 최근 들어 할머니는 자꾸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가스불을 끄는 걸 잊거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걱정이 된 자식들이 할머니를 서울대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입니다. 기억력 감퇴가 점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의사의 차갑고 단호한 진단이 할머니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 들려온 자식들의 대화였죠. 드디어 때가 왔네. 이제 슬슬 재산 정리해야겠어. 엄마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법적 절차를 밟자. 강남 아파트 시세가 15억, 은행 예금이 3억, 주식까지 하면 우리 각자 10억씩은 받겠네. 민수는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부동산 앱을 켜서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고 있었고요. 오빠, 엄마 치매 진행 속도가 얼마나 될까? 6개월? 1년? 빨리 법정 대리인 신청하고 통장 관리권도 우리가 가져야지. 요양원은 어디로 보낼까? 너무 비싼 곳 말고 40년 희생의 대가가 이것이었을까요? 그날 밤 할머니는 인생 최대의 결심을 했습니다. 치매 환자가 되어보자고. 하지만 진짜가 아닌 완벽한 연기로 말이죠. 일주일 후 할머니는 강남 아파트에서 경기도 외곽 시골로 보내졌습니다. 엄마, 공기 좋은 곳에서 편히 요양하세요. 우리 자주 올게요. 하지만 그곳은 30년간 방치된 할머니 시댁의 옛집이었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뚫려 있고 마루는 삐걱거리고 화장실은 재래식.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었죠. 트럭이 떠나자마자 자식들의 진짜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며 나눈 대화가 할머니의 귀에 그대로 들렸습니다. 와, 드디어 엄마 처리 끝났다. 이제 우리 마음 편하게 강남 아파트 관리할 수 있겠네. 전세 놓으면 월 300은 들어오겠지? 요양원비는 월 200이면 충분하고 나머지 100은 우리가 나눠 가지자. 어차피 엄마는 모를 거야. 민수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빨리 그러셨으면 좋겠어. 너무 오래 끌면 돈만 더 들잖아. 미영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치매는 치료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빨리. 하지만 할머니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부 녹음하고 있었죠. 할머니는 그날부터 완벽한 치매 환자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날 밥을 태워서 연기를 자욱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날 민수야. 아니 미영아, 너 누구야? 자식들 이름을 헷갈렸죠. 세 번째 날 집에 가고 싶어? 우리 집이 어디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몰래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작은 녹음기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녹음. 엄마 진짜 바보가 됐네. 완전히 끝장났어.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두 번째 녹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솔직히 이렇게 질질 끌면 돈만 더 들어가잖아. 세 번째 녹음. 상속세 줄이려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해. 변호사도 알아보자. 네 번째 녹음. 엄마 보험금이 2억이지? 수익자가 우리로 되어 있나? 다섯 번째 녹음. 엄마가 만약 사고라도 당하면. 아,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솔직히 할머니의 마음은 매일 조금씩 얼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시골집에 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자식들은 단 3번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30분씩 머물다가 급하게 돌아갔죠. 매번 오는 이유는 할머니 안부보다는 상태 확인이었습니다. 엄마 기억력이 더 나빠졌나? 이제 우리 못 알아보시지? 얼마나 더 진행될까? 그들에게 할머니는 이미 사람이 아닌 처리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어느 깊은 밤 2시 할머니에게 진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폐가에 도둑이 침입한 것이었죠. 할머니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삐걱, 삐걱. 현관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손전등을 비추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침대 아래로 몸을 숨기며 숨을 죽였습니다. 할머니, 일어나. 돈 어디에 숨겨뒀어?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어둠을 찢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부자 할머니라고 소문났던데? 강남에서 내려온 할머니 맞지? 빨리 말 안 하면 큰일 나.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누구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집에 가고 싶어요. 도둑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 할매가 정신이 나갔나? 돈 어디 있냐고. 도둑이 할머니를 위협하며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롱을 뒤엎고 이불을 들춰내고 심지어 마루판까지 들춰보며 돈을 찾았죠. 바로 그때 옆집 박철수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72세의 박철수 할아버지는 밤늦게 할머니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며 확인하러 온 것이었죠. 이 자식아, 뭐 하는 거야? 어른한테 무슨 짓이야? 호미를 들고 용감하게 맞선 할아버지에게 도둑은 황급히 달아났습니다. 만약 박철수 할아버지가 오지 않았다면 할머니는 정말 큰 위험에 처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떨고 있는 할머니를 진정시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어젯밤 도둑이 들었어. 정말 무서웠어. 죽을 뻔했어. 제발 와줘. 하지만 큰아들 민수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또 착각하시는 거예요. 치매 때문에 헛것 보시는 거야? 도둑이 뭔 도둑이에요? 그런 헛소리 하지 마세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딸 미영은 더 냉정했습니다. 엄마, 금세 잊어버리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우리 너무 바빠서 못 가요. 회사 일이 급해서요. 그런 일 없었을 거예요. 꿈꾸신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 자신은 이미 죽은 존재나 다름없다는 것을, 아니 살아있으면 오히려 방해가 되는 존재라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할머니는 박철수 할아버지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모료, 이웃끼리 당연한 거죠. 앞으로 제가 순자 씨 지켜드릴게요.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를. 혈연으로 맺어진 자식들은 자신의 생명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남남인 이웃 할아버지는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해줬다는 것을 말이죠. 할머니는 비밀리에 서울 시내 대형 로펌을 찾아갔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가 함께 동행해 주었죠. 30년 경력의 김철민 변호사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정말 치매가 아니시군요. 이 모든 게 연기였다고요?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연기였어요. 내 자식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그리고 얼마나 냉혹한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할머니는 3개월간 모은 모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USB 5개에 담긴 녹음 파일들, 상세히 기록된 일기장, 자식들의 통화 내역까지.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충격적인 대화들을 들은 변호사는 혀를 찼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도 재산을 노린 부정한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이 정도면 가정법원에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 정말 상속을 바꾸시겠습니까? 자녀분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겁니다. 할머니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네, 이것이 제가 원하는 겁니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았거든요. 새로운 유언장 작성에는 2주가 걸렸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모은 모든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15억 원, 은행 예금 3억 원, 주식 투자금 1억 원, 생명보험 2억 원, 시골 땅 5천만 원, 총 21억 5천만 원의 재산이었습니다. 새로운 유언장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 재산의 50%약 11억 원은 나를 목숨 걸고 구해준 박철수에게 상속한다. 30%약 6억 원은 독거노인을 돕는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한다. 20%약 4억 원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조성한다. 자식들에게는 단 1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극구 만류했습니다. 순자 씨,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저는 그냥 이웃으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설득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저에게 진짜 가족이에요.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 말이에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자식들이 상속 서류를 들고 찾아온 운명의 날이죠. 큰아들 민수는 평소보다 훨씬 정중한 정장을 차려입고 왔습니다. 고급 서류 가방까지 들고서 말이죠. 딸 미영은 화장까지 진하게 하고 새 옷을 입고 왔습니다. 둘 다 마치 중요한 사업 미팅에 참석하는 것처럼, 아니 마치 축제에 온 것처럼 들떠 보였습니다. 엄마, 오늘 컨디션이 어때요? 민수가 평소보다 훨씬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엄마를 위해서 정말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시설도 현대적이고 간병인들도 친절하고 의료진도 최고 수준이에요. 미영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복잡한 재산 관리는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엄마는 편히 쉬기만 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미 돈 계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미영의 가방에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받은 매매 계약서 초안이 들어 있었고 민수의 휴대폰에는 은행 앱이 켜져 있었죠. 나레이터 할머니는
여전히 완벽한 치매 환자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너희가 누구야? 집에 가고 싶어. 우리 집이 어디에 있지? 민수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에 지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엄마는 편안한 요양원에서 지내시고 저희는 재산 관리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 서류에는 모든 재산을 자식들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서명 하나면 21억 원이 그들 손에 들어오는 거였죠. 미영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엄마, 치매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이제 저희가 모든 걸 해결해 드릴게요. 병원비, 요양원비, 생활비, 모든 것을 저희가 완벽하게 관리할게요. 민수는 심지어 펜까지 할머니 손에 쥐어줬습니다. 엄마, 그냥 여기에 평소처럼 이름만 쓰시면 돼요. 금방 끝나요. 바로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끝? 이제 시작이지. 갑자기 또렷하고 힘찬 목소리에 자식들은 얼어붙었습니다. 평소 흐릿하고 떨리던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거든요. 눈빛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번뜩이고 날카로웠죠. 엄마, 왜 갑자기? 목소리가, 눈빛이. 민수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평소 비틀거리고 휘청거리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꼿꼿하고 당당한 자세였습니다. 내가 치매라고? 하하.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 연기였어. 3개월 동안 완벽한 연기를 했지. 너희들의 탐욕스러운 본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이야. 미영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 좀 들어봐라. 너희들의 진짜 목소리를. 할머니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자식들의 냉혹한 대화가 울려 퍼졌습니다. 첫 번째 녹음. 엄마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솔직히. 치매 치료비만 얼마나 들겠어? 차라리. 두 번째 녹음. 요양원비 200만 원으로 충분하지? 나머지는 우리가 나눠 가지자. 어차피 엄마는 모를 거야. 세 번째 녹음. 상속세 줄이는 방법 알아봤어? 변호사 수임료도 아까운데 빨리 처리하자. 네 번째 녹음. 엄마 보험금이 2억이지? 수익자가 우리로 되어 있나 확인해봐. 다섯 번째 녹음. 엄마가 사고라도 당하면. 아,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솔직히 우리한테는. 자식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죠. 미영이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실수로 한 말이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더 많은 녹음을 들려줬습니다. 여섯 번째 녹음. 미영 엄마 도둑 들었다고? 헛소리 하지 마. 치매 때문에 헛것 보는 거야. 진짜 바보가 됐네. 일곱 번째 녹음. 민수 엄마가 혼자 있어서 사고 당해도 솔직히 우리한테는 오히려 보험금도 있고. 할머니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럼 어떤 뜻이었는데?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게 어떤 뜻이야? 내가 도둑 만나서 죽을 뻔했는데 헛소리라고 한 게 어떤 뜻이야? 민수가 무릎을 꿇으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그때 정말 힘들어서 잘못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다신 그런 생각 안 할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안에 3개월치 녹음이 다 들어있어. 변호사한테도 이미 다 넘겼고 가정법원에도 제출했어.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야. 변명은 그만해. 상속? 이미 취소했어. 그 말에 자식들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냉정하게 선언했습니다. 내 재산 21억 5천만 원. 전부 다른 곳으로 갔어. 너희한테는 단 1원도 주지 않았어. 민수가 서류를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린 엄마의 친자식이잖아요. 법적으로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건 무효예요. 할머니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친자식? 친자식이 어머니가 도둑을 만나 죽을 뻔했다는데 착각이라고 하나? 친자식이 어머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나? 친자식이 어머니 보험금 계산하고 앉아있나? 미영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위험할 때 외면했고 내가 무서워할 때 비웃었어. 너희는 내가 아플 때 귀찮아했고 내가 외로울 때 피했어. 할머니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내 자식이라고 하나? 민수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는 남이잖아요. 우리가 40년 동안 엄마 아들 딸로 살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엄마를 몇 개월 알았다고 11억을 줘요? 할머니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래, 박철수 할아버지는 나를 몇 개월밖에 안 알았어. 하지만 그 몇 개월 동안 너희가 40년 동안 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줬어. 내가 위험할 때 목숨 걸고 구해줬고, 내가 무서워할 때 밤새 지켜줬고, 내가 외로울 때 매일 찾아와서 말벗이 되어줬어. 엄마, 우리가 언제 사랑 안 했어요. 엄마 생일 선물도 사드리고 효도 여행도 모시고 갔잖아요.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생일 선물?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짜리? 효도 여행? 1박 2일 펜션에서 너희는 놀고 나는 밥 해주느라 바빴지. 그게 사랑이야? 그게 효도야? 할머니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치매 걸렸다고 기뻐했어. 너희는 내가 죽기를 바랐어. 너희는 내 장례식 비용까지 계산했어. 그런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상속을 받겠다고 해? 그런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내 자식이라고 해? 민수가 마지막으로 협박했습니다. 엄마, 법적으로 이의 신청할 거예요. 유언장 무효 소송 걸 거예요. 엄마가 치매라는 진단서도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해봐. 하지만 내가 3개월 동안 모은 증거들이 있어. 너희의 모든 대화, 모든 행동이 녹음되어 있어. 어떤 판사가 너희 편을 들어줄지 궁금하네. 변호사가 이미 확인해줬습니다. 할머니가 모은 증거들로는 어떤 법적 이의 신청도 통하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그날 이후 자식들은 할머니를 다시 찾지 않았습니다. 몇 번 법적 이의 신청을 했지만 녹음 증거와 상세한 기록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죠. 오히려 언론에 알려져서 탐욕스러운 자식들로 사회적 지탄만 받았습니다. 그들의 직장 동료들도 친구들도 심지어 자신들의 자녀들도 그들을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김순자 할머니는 박철수 할아버지와 함께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두 분은 함께 마을 뒷산을 산책합니다. 작은 텃밭에서 상추, 배추, 물을 기르며 수확한 채소로 함께 요리하고 함께 식사합니다. 진짜 가족이 된 거죠. 할머니는 새로운 취미도 생겼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마을 노인정에서 탁구를 치고 금요일에는 서예를 배우며
주말에는 할아버지와 함께 등산을 합니다. 순자 씨 덕분에 제 남은 인생이 이렇게 풍요로워질 줄 몰랐어요. 할머니가 기부한 10억 원으로 만들어진 사랑의 독거노인 보호센터는 이제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매달 100명의 어르신들이 무료 식사 서비스를 받고 말벗 서비스를 받고 간병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는 거죠. 할머니는 일주일에 3번씩 그곳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합니다. 외로운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며 진정한 보람을 찾았습니다. 내 돈이 이렇게 좋은 일에 쓰이니까 정말 뿌듯해요. 이게 진짜 의미 있는 삶이에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생 보지 못했던 환한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4억 원의 장학금으로는 매년 20명의 가난한 학생들이 대학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장학생들을 만나 격려하기도 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공부할 수 있어요. 꼭 성공해서 할머니 같은 어른이 될게요. 젊은 학생들의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할머니는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확신합니다. 반면 큰아들 민수와 딸 미영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후회가 남아 있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승진했지만 매번 어머니 날이 되면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자신의 아이들이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라고 물을 때마다 답할 말이 없어집니다. 미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아이들을 보며 우리가 할머니께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할머니는 가끔 말합니다. 치매 연기를 하면서 진짜 인생을 찾았어. 진짜 가족도 만났고 진짜 행복도 찾았어. 박철수 할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순자 씨, 우리가 진짜 가족이에요. 나이 들어서 만난 게 오히려 더 소중해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먼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는 법입니다. 사랑도 탐욕도 모두 말이죠.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김순자 할머니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